여러분, 한 나라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중세 한국의 왕국, 고려의 정말 놀라운 생존기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고려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부터 거대한 나라들 틈에 낀 고려가 벌이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려가 이제 막 나라의 기틀을 다지면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유목제국, 거란이 막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또 강력한 통일왕조, 송나라가 떡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인들 사이에 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기 993년 거란이 국경을 넘어오면서 고려는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이끄는 대군이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고려는 사실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땅 좀 떼어주고 항복해서 평화를 지키자.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란이 내세운 명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신라를 이은 나라니까 고구려 땅은 원래 우리 거란의 것이라면서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바로 이때 외교관 서희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는요, 거란의 논리를 아주 통쾌하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박을 펼치기 시작해요. 여기서 서희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는데요. 항복하라는 요구에 맞서 싸우거나 비는 대신 이걸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좀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항복 요구를 영토 확장 허가 요청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려는 땅을 한 뼘도 잃지 않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전력적 요충지를 얻어냅니다. 큰 싸움 한 번 없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엄청난 외교적 승리로 이끈 겁니다. 하지만 외교만으로 얻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란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결국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고야 말죠. 이게 그냥 한 번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2차 침입 때는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는 정말 끔찍한 굴욕까지 겪으면서 고려는 거의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최대의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고 그 전투가 바로 전설적인 귀주대첩입니다. 그의 전술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자, 1단계, 먼저 쇠가죽으로 강물을 막아서 임시댐을 만듭니다. 2단계, 거란군이 강을 반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아뒀던 물을 터트려버리는 거죠. 3단계, 물살에 휩쓸려 혼란에 빠진 적들이 후퇴할 때 귀주성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덮치고, 마지막 4단계, 살아남은 병력들을 좁은 계곡으로 몰아넣어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10만 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이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 귀주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고려는 지긋지긋했던 거란의 위협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자, 시간은 약 100년 정도 흐릅니다. 고려가 힘들게 지켜낸 평화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새로운 세력에 의해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위협은 바로 여진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여진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부르며 섬기던 부족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국경을 침범해오니 고려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고려가 고전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여진족은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병이 주력이었는데 고려군은 대부분 걸어다니는 보병이었거든요. 이건 뭐 상대가 되질 않는 거죠. 전술적으로 완전한 미스매치였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고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혁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때 윤관 장군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쟤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들을 상대할 새로운 군대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그래서 탄생한 부대가 바로 별무반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부대죠. 이 부대의 구성을 보면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여진의 기병에 맞서기 위한 정예 기병부대 신기군,
특수훈련을 받은 보병부대, 신보군, 그리고 활이나 도끼 같은 무기로 무장한 항마군까지. 이건 뭐 완전히 여진족 맞춤형으로 설계된 드림팀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17만 명에 달하는 별무반은 여진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냈고 그 땅에 9개의 성까지 쌓으면서 북쪽 국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승리의 주의하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영토를 차지하는 것과 그 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9개의 성이 너무 넓어서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여진족이 제안을 해옵니다. 그 성들을 돌려주시면 다시는 침략하지 않고 고려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결국 고려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대신 평화를 약속받고 땅을 돌려주기로 한 거죠. 자, 지금까지 고려의 생존기를 쭉 돌아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세 병의 영웅과 세 가지 다른 전련을 만나게 됩니다. 서희의 외교, 강감찬의 군사 전략, 그리고 윤관의 군사 혁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려는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생존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고려가 마주했던 이 역사적인 딜레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국경을 지키는 진짜 힘은 과연 단단한 성벽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약속, 즉 평화 조약에서 나오는 걸까요? 힘과 안보, 그리고 외교에 대한 이 영원한 질문을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